자,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 장 갈게요. 어머니 믿음. 이게 2018년입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치동 자사고 학생입니다. 한 아이가 시험지 마지막 한 페이지를 놓고 답안을 제출했네요. 상위권이었던 아이는 갑작스럽게 국어 내신 4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이러했으니 대부분은 학원이나 강사를 바꾸겠죠. 이때 강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에 아이 어머니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부족해서 세심하게 시험관리까지 살피지 못했다. 기말고사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답장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상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최종 입결 볼까요? 이 친구가 2020년이죠. 수능을 다 맞고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합니다. 저한테는 고1, 2때 수업을 했던 제자이죠.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서 소설, 경제, 과학 서적을 읽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의지적으로 실천한 거죠. 그러면 서울대 의대에 가서도 이렇게 지금 행동했을까요? 아니죠. 안 한답니다. 대학교 가서는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네, 입시가 끝났으니까요. 6월 고3 모평까지는 평가원 기출을 주로 채워했으며 9월 모평 이후는 아침 8시부터 사설 문제를 시간 재고 풀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이 당시에 2학기에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본인들은 각자에게 맞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제가 다른 학생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올해 고3 학생입니다. 3월 6등급 여기 엄매 이거 뭐 점수가 그냥 바닥이죠. 독서, 문학, 엄매 모두 다 오답이 많습니다. 6월은 3등급으로 올라왔고 9월은 어떻습니까? 선택은 제가 그 전에 화작으로 바꾸었고요. 독서 오답 하나, 그다음에 문학은 다 맞았고 화작도 하나밖에 안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2등급까지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하고 그 다음에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자, 다음 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작년 목동 토마스 재수생 학생입니다. 명덕 외고를 졸업했고요. 보세요. 6월 모평은 4등급이었고 목동 S 재수종합반을 다녔습니다. 당연 시대 인재겠죠. 9월 평가원 시험은 이제 토마스에서 이제 저와 이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4예요. 그런데 단기간에 성적이 수능은 2로 올라갔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 친구들 특성이 어떠냐면요. 글 읽는 속도는 좀 빨라요. 빠른데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자, 학생의 글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은 자료와 콘텐츠가 많았다. 수능까지 임하는 자료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6월 모평 끝나고 토마스 반수반 옮겼다. 토마스는 원하는 수업만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이석주 선생님의 국어 강의만 들었습니다. 이석주가 바로 저요. 다음은 방법입니다. 재수하면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과목은 국어이다. 6모 전까지는 사설 모의고사 N제만 풀면 시간 줄이기만 급급했는데 본질적인 텍스트의 어떤 구조를 분석하지 못했다. 6모 이후에는 공부 방법을 정반대로 바꿨다는 거. 사설은 거의 보지 않고 오로지 평가원 기출만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 한 세트를 독서 한 지문, 문학 2지문, 언어 2문제씩 총 3묶음 나누었고 하루에 한 묶음씩 풀었다는 거. 요게 바로 1년 과정이라 보면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능까지 6개년치를 3회독. 최근 2개년은 5회독 이상 하였다는 거. 사설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 시간 될 때만 사용했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넘기기도 했다는 거.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수업하다가 찾아냈습니다. 문학 문제를 풀 때 보기 안 읽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대봉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이제 보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보기를 안 읽고서는 문제를 풀더라고요.
자, 이것은 학생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제가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이제 내년 3월달 시험이 있잖아요. 3월 모평을 잘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제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끊어 읽고 밑줄을 긋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습관을 들이고, 지문이 길수록 이 습관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이 어휘예요. 자, 소저, 실황, 유세차, 한림, 소첩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장소저는 여자, 이부실황은 남자죠. 장한림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인은 아빠, 남자인데 아빠, 공자는 아들이죠. 그렇죠. 젊은 남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물관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업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기출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EBS 교재 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휘, 문장의 흐름 찾기, 논리학, 문법 개념 다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리트나 사설 모의고사는 필요시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우리 강점은 매시간 백지 연습이다. 문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작품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지문 읽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를 정확하게 백지에다가 그릴 수 있는가를 제가 매시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각 단락단락, 그쵸? 단락단락을 정리한 다음에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나 선택지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요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오답이 있는지를 교정을 할 겁니다. 교정까지. 그러니까 3시간 기준, 3시간 수업하면 지문 3개 정도 보면 끝나게 됩니다. 수업이. 그 다음에 관리, 모의고사 피드백과 클리닉이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이 될 것이며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과제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10분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목요일날 아침에 7시에 제가 직접 다 확인합니다. 한 지문 풀고 저한테 확인 받고 학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 이제 카톡방에 아이, 어머니, 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문제를 읽고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면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매일 주 3회 또는 4회 정도 확인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줌이나 밴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했고, 어머님들도 이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진단평가를 한번 보세요. 가볍게 보세요. 제가 이 정확성하고 속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정확한지, 정확성이 높은지, 조금 낮은지,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른지, 그 다음에 낮은지 확인할 겁니다. 독서 객관식 3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서술형이죠. 서술형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를 그릴 수 있는지 체크할 것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자, 공적 가치하고 사적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지문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연결,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찾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 볼 겁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